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카말라 해리스 인터뷰 한 번 한 것 같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지금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이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후보 교체될 거다. 뭐 일부에서는 미셸 오바마로 교체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일부 음모론 펼치시는 분들은 뭐 힐러리 클린턴까지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냐. 너무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9월 10일 끝날 거다, 게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터뷰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밖에 안 한 거죠. 출마한 지 이제 40여일이 됐는데 한 번밖에 안 했고 트럼프하고 밴스 팀은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기 보면 나와 카말라 팀 월스 팀이 한 번 인터뷰할 때 인터뷰를 그 팀 월스도 출마한 이후에는 한 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는 동안에 트럼프 밴스 팀은 34번이나 했습니다. 34번. 그것도 장시간 했죠. 트럼프는 뭐 팟캐스트 여기저기 다니면서 웬만한 데 다 나왔어요. 그 팍스 뉴스 인터뷰 말할 것도 없고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 뭐 MBC, ABC, CBS 다 한 번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제이디 벤스도 그렇고.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거는 트럼프하고 제이디 벤스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죠. 정치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고 굉장히 이렇게 나름 철학이 있고 둘 다 정치 철학이 확실하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 철학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과거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 한번 보십시오. 지금하고 바뀐 게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지일관이에요. 자, 34대 1인데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 사람들만 계속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계속해서 띄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통해서 이렇게 접하시는데 그렇게밖에 볼 수 한쪽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전당지를 번역 보도한 거거든요. 대부분 언론들이 한국 언론들이. 그러니까 저희 진정처럼 팩트 기반한 그런 분석 논평이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34대 1 말이 됩니까? 이들이 훨씬 더 대통령다운 인물이고 부통령다운 인물이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들 둘하고 비교한다는 것. 인터뷰 한 번 한 것도 폭망이죠. 폭망. 그것도 가장 친 민주당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케이블 채널 중에서 CNN입니다. 방송국 통틀어서 가장 친민주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MSNBC와 함께. 폭망이었고 지금까지 제가 본 역대 모든 대선 인터뷰, 대통령 후보 인터뷰 중에 최악이었어요. 최악. 제가 제목에도 그전 에피소드에서 잘했지만 옆집 아줌마 인터뷰였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어떤 흑인 아줌마 보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흑인 아줌마 그분이 훨씬 더 정치 잘하는 것 같아요. 카말라보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없고 그냥 이렇게 단계 밟아서 높아지려고만 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고 솔직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잠자리를 괜찮은 남자들하고 잘 자서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니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솔직히 캘리포니아 정가의 밝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윌리 브라운하고의 관계.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 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카말라 해리스나 힐러리 클린턴이나 둘 다 블로우잡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강 성교를 통해 유명해진 인물이라고. 예, 그렇게 좀 수위 높은 발언을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이거 저 트루 소셜에 올렸던 것 같은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인 빌 클린턴이 19살밖에 안 된 마니카 루인스키 백악관 인턴하고 불륜의 관계를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럴 섹스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 보면은 마니카 루인스키 책에서 나왔어요. 시가도 여성 성기 안에 그 마니카 루인스키 성기 음부 안에 넣고 뭐 하여튼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보니까. 그러니까 재미 보고 그냥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니카 루인스키도 여기 이제 가슴이 아파서 린다 트립 공화당 여성한테 이걸 다 실토했죠. 나 이런 관계 뭐 전화 통화하면서 그걸 이제 다 녹음해 놨던 겁니다. 린다 트립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이. 그러면서 이제 루인스키 스캔들이 터져 나온 거고 카마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트럼프가 구강 성교라는 표현을 했는데 윌리 브라운 얘기하는 거겠죠. 예. 트럼프를 보면 정말 그 유머 감각은 저 정말 솔직히 저 그거 보고 조금 많이 웃었습니다. 예. 엄청 웃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럼프가 여기서 있죠. Trump admits he regrets social media posts after being slammed for vile Kamala sex slur. 예. 트럼프는 카말라 성비방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데일리 메일 기사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Republican nominee had come under fire last week for sharing a post suggesting his opponent is only successful because of a blowjob. 카멀라 해리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렉스 프리드맨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트루 소셜에 글을 올린 뒤에 후회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뭐 후회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자주 있지는 않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리트루스라고 그러죠. 리트루스 할 때는 좀 이제 그 다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의 논란되는 사람을 그 문구를 이렇게 리트윗하거나 리트루스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논란이 되지만 내가 직접 써 올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글을 처음 올린 이들이 뭐 깽단인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의 인물인지 모르고서 자기가 그냥 리트윗이나 리트루스 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가 쓴 건 아니에요. 리트루스인데 펭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직 아캄이 이렇게 X에 올린 거네요. X에 올린 겁니다. Funny how blowjobs impacted both their careers differently. 이 국왕 선교로 인해서 이들의 정치적 커리어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갔다. 사실 둘 다 정치적인 혜택은 받았죠. 솔직히 힐러리 클린턴도 그때 동정표 덕분에 뉴욕 연방 상원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남편하고 헤어지지 않고 물론 뭐 백악관에 있는 남편하고 헤어지면 그것도 또 하나의 엄청난 스캔들이 되니까 안 그런 것도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어쨌든 남편 빌 클린턴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때 동정표를 받았어요. 뉴욕 연방 상원 출마했을 때. 카말라는 이제 자기보다 31살 많은 아빠보다도 1살 많은 남자하고 사귀었죠. 29살 때부터 사귀었죠. 오랫동안 사귀면서 윌리 브라운의 정치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왔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뭐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찍고 부통령까지 간 겁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윌리 브라운하고 근데 전 윌리 브라운 부인이 참 안 됐어요. 이렇게 대놓고 사실상 공개적인 불륜 관계를 가졌거든요. 윌리 브라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CNN 인터뷰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나눴어요. 파트 3부터 저는 봤는데 파트 1은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파트 3, 파트 2, 파트 1 저는 거꾸로 봤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보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터뷰 전부 다 합치면 30분도 안 됐고 카말라가 발언한 시간은 16분 29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이 카말라가 입 벌리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 벌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인터뷰 아닌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 입만 벌리면은 이상한 말들이 나오니까 월드 샐러드라고 그러잖아요. 월드 샐러드. 그러니까 입에서 샐러드 같은 말도 안 되는 말들만 나오니까 여기저기 막 뒤죽박죽에.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게 싫겠죠. 물론 뭐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말하는 능력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카멀라 해리스가 말을 못한다기보다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은. 그 질문들도 다 너무나 약한 그런 아주 그 영어로 치면 softball questions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솜방망이 같은 그런 질문들. 그리고 무슨 객관식 문제에 던진 것처럼 그런 대답을 미리 이렇게 주고 이 중에 하나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인터뷰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해는 갔어요. 이런 카말라가 이 정도니까 인터뷰를 안 하는구나. 사실 저는 원래부터 알았습니다. 왜 카말라가 40일 동안이나 인터뷰를 안 한지. 뭐 캘리포니아 정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카말라가 안 된다는 걸, 말이 잘 안 된다는 걸. 2020년 때 떡됐고 털시계 보다한테 완전히 털렸잖아요. 저는 한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은 그런 식으로 털은 거는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털렸어요. 카말라가. 그때 그래서 지지율 뚝 떨어지고. 그걸 보고 실망했거든요. 민주당원들이. 이거밖에 안 돼? 카말라가? 그래서 부통령 됐을 때도 저런 사람이 부통령?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 때문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최대 수혜자예요. 카말라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또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뭐겠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문구. 카말라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께 영상 보여드렸는데 unburdened by what has been 아닐까? unburdened by what has been. 과거에 대한 부담감 없이 모르겠어요. 뭔 얘기하는지 왜 자꾸 unburdened by what has been 왜 그 문구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원래 칼 막스가 썼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유세요. 피츠버그에서. Dreams. We can see what is possibl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We have aspirations. We have ambitions. And the system that is a good system is one that supports that and allows people the opportunity to go where they can see and imagine themselves to be. I can imagine what can be and be unburdened by what has been. You will not be surprised because I have constructed a Venn diagram on this. Remember those three circles, how they over. 자, 3년 전 아프간 철군 과정 때 백악관에서 자기가 마지막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항상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래요. 그 오벌 오피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근데 13명의 미국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철군 결정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찬성을 했다고 그랬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프간 국민들 말 그대로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십억 달러 미국 수십억 불어치 무기들을 놓고 나왔죠. 미국이. 다 탈리반한테 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왜 자신들의 무기를 거기에 놔뒀겠습니까? 탈리반이 가져가게. 트럼프가 계속 이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자기 같으면 무기들 다 들고 왔다고, 미국에. 그걸 왜 놓고 오냐고. 탈리반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고.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비상식적이거나 저는 일부러 놓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망자들 13명 미국인. 카말라가 그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이렇게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유가족들이, 골드스타 유가족들이. 답장이 없었대요. 답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책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 13명 군인이. 철군 과정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미국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연약하게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장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철군 과정을 보고서 제가 볼 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친 거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를 다시 백악관에 앉힌다?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엉터리로 했고 카말라가 아까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마지막 끝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철군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바이든하고 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군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같으면 미군들을 가장 나중에 철수시켰을 거라고. 시민들부터 빼고. 그리고 골드스타 유가족들이 알링턴 국립묘지에 오라고 초청했어요. 카말라한테. 근데 카말라가 안 온 겁니다. 근처에 있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거꾸로 카말라가 가고 트럼프가 안 갔으면 트럼프를 비판했을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딱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싶어 한 것도 유가족들이었어요. 유가족들이 같이 사진 찍자 그러는데 그거 안 찍습니까? 선거법 위반도 아니에요. 유가족들이 사진 찍자고 했는데 당연히 찍어야죠. 그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국립묘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이건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유가족들이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한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인 거죠. 바이든은 이날 이렇게 해변가에서 느긋하게 그냥 휴가 취하고 있었고요. 델러웨어에서. 그래서 탐 카튼 연방 상원의원이 MBC 뉴스한테 한 방 날렸습니다. MBC 뉴스가 가장 극악무도하게 보도했거든요. 이번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정치쇼로 만들었다. 유가족들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정치쇼로 만들었다. 그 유가족들이 다 카말라 해리스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한번 볼게요. 탐 카튼 인터뷰. MBC하고 인터뷰입니다. As senator, is it ever appropriate to make campaign content at military grave He sites? didn't take campaign photos there. These families, Gold Star families, whose children died because of Joe Biden and Kamala Harris's incompetence, invited him to the cemetery, and they asked him to take those photos. They wanted President Trump there. They wanted to take those photos. You know who the families also invited? Joe Biden and Kamala Harris. Where were they? Joe Biden was sitting on a beach. Kamala Harris was sitting at her mansion in Washington, D.C. She was 4 miles away. 10 minutes. She could have gone to the cemetery and honored the sacrifice of those young men and women. But she hasn't. She never has spoken to them or taken a meeting with them. Well, It's they because of did her- meet with them during the dignified It's because transfer. of They were her- with them at the dignified transfer. her and Joe Biden's incompetence that those 13 Americans were killed in Afghanistan. 탐 카튼이 얘기한 게 공항에서 워싱턴 DC 공항에서 4마일 간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바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었다. 텍사스주 알링턴으로. 근데 안 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바이든, 해리스의 무능함 때문에 이들 미군 13명이 사망했다고요. 100% 맞는 말이에요.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MBC 뉴스가 이때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카말라 부통령이 나란히 그 사망한 13명 미군 장병 이송식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둘 다 있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정했습니다. 잘못 보도했다고 그랬어요. 바이든은 있었지만 카말라는 없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MBC 뉴스 보면은 민주당 전당 채널이에요. 오죽하면 MSNBC 그 자회사인 MSNBC를 MSDNC라고 하겠습니까? MS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런 별명까지 있잖아요. MSNBC 모회사도 마찬가지죠. MBC 사실 트럼프가 MBC한테 돈 엄청 많이 벌어주지 않았어요? 어프렌티스로? 왜 이렇게 화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음성 비서죠. AI 음성 비서 아마존의 알렉사 알죠? 음성 비서. 알렉사한테 미국 대선 후보 2명에 관한 의견을 물었더니 한번 일단 들어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영어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 영어를 좀 이렇게 절반 정도는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예. 어떨 땐 거의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 보면은 느낌이 그 댓글들 다시는 여러분께서 이거 댓글 타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대충 알아듣거나 뭐 전부 다 100%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lexa, why should I vote for Donald Trump? I cannot provide content that promotes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a specific candidate. Alexa, why should I vote for Kamala Harris?
While there are many reasons to vote for Kamala Harris, the most significant may be that she is a woman of color who has overcome numerous obstacles to become a leader in her field. Additionally, her experience as a prosecutor and her record of accomplishment in the areas of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reform make her a compelling candidate. 자, 어처구니가 없죠. 트럼프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어요. 근데 카말라 해리스 후보에 대해 묻자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알렉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가진 유색인종 여성 대통령 후보라는 점이다. 어처구니가 없죠. 인종차별과 불평등? 정말 위해서 뭘 했습니까? 카말라가. 그리고 뭐 이외에도 뭐 여러모로 훌륭한 후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하고 오랜 기간 불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일면서 아마존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신속하게 수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빅테크, 빅미디어, 빅할리우드, 빅파마, 빅아카데미아 다 안티 트럼프예요. 보면 그만큼 기득권 진영은 트럼프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각종 팟캐스트에 다 출연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은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고 시청자, 청취자를 자랑하고 있고요.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 로건 쇼에는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전에도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도 출연하겠다고는 의지를 밝혔고 조 로건이 대선 토론 진행자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랑 바이든이 그때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항상 이렇게 보면 민주당 쪽이 피해요. 트럼프는 어디 가든 맞붙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워낙에 토론을 잘하고 말을 잘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꾸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민주당 진영을 옹호하고 있지만 실상이 그래요. 트럼프 인터뷰 피한 거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 로건이 트럼프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한테 투표할 거라고 봅니다. 카말라 해리스한테 안 하고요. 또 조 바이든한테는 절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버니 샌더스 서포터였고요. 근데 이제 자기 이미지상 그리고 팟캐스터 전 세계 최고 인기 팟캐스터로서 이렇게 한쪽 정당 후보를 지지하면은 다른 한쪽 그 정당 지지자들을 잃을까봐 함부로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지지를 표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보면은 이제 인터뷰가 너무나 싫어서 이렇게 이어폰까지 끼고 누구랑 통화하는 그런 척을 하고 있어요. 기자들이 여기 있는데 막 질문 던지는데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인터뷰에 너무나 약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거든요. 조 바이든은 마찬가지지만 인지력 문제지만 카말라 해리스도 이 정도면 인지력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피하는 걸 보면. 자, 그리고 이것도 빅뉴스인데요. 캐시 호커 뉴욕 주지사 전 비서실 차장이 중국 정부 비밀 요원으로 행동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브루클린 연방검찰이 밝혔는데요. 이 여자예요. 검찰은 41세 린다 순이 3일 롱아일랜드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의 남편 크리스 후도 함께 여기 지금 남편 있죠? 함께 붙잡혀서 연행됐고 형사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소장에 따르면 호컬과 코모 보좌관, 그러니까 그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였죠. 앤드루 코모 보좌관의 전 부참모장이었던 수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및 위반 공모, 비자 사기, 외국인 밀수 및 자금 세탁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남편도 자금 세탁 공모와 은행 사기 공모, 신분 확인 수단 오용 혐의로 기소가 되는데요. 지난 7월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린다 순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중국 정부에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민주당원 사무실에는 이렇게 스파이가 많습니까? 또 중국 스파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미국 정치권에 스파이를 여기저기 심어놓고 있다는 게 또 한 번 입증된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뭐 여러분께서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겠구나 예상을 하실 텐데요. 9.11 신고 통화 기록과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시카고 아파트 얘기하는 건데 베네수엘라 국적자 32명, 깽단 32명이 월요일 밤 시카고 한 아파트 건물을 점거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트롬에 따르면은 현지 법 집행기관은 점거 사건이 발생한 에스킹 드라이브 6124번지에 출동했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또 온라인에 널리 유포된 오디오 녹취에 따르면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로 인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한 체포 또는 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9.11 통화에서 주민들은 무기를 들고 건물에 들어와 건물을 장악하려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설명했고, 무장한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그렇게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공약 하나 또 내밀었는데요. 재선되면 제프리 앱스틴 고객 명단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컴퓨터 과학자이자 팟캐스터인 렉스 프리드맨 쇼에 출연해가지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제프리 앱스틴하고 친했던 거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는 훌륭한 세일즈맨이었다. He was a good salesman. 그러면서 he had some nice assets that he'd throw around like islands. But a lot of big people went to that island. 그는 섬처럼 뭐 던질 수 있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뭐 많은 거물들이 그 섬으로 갔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그 중에 없었다. 지금 메인스트림에서는 어떻게든 트럼프하고 앱스틴이 옛날에 친해서 막 이렇게 바람잡고 있지만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돼요. 말하라고 해서 근무했던 여성을 거기 여직원을 성희롱해가지고 제프리 앱스틴이 찝적대가지고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 신고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둘이 완전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 질문도 받았습니다. 아니 왜 힐러리 클린턴 교도소에 쳐넣지 않았냐. 2차 대선 토론 때 2016년 대선 2차 토론 때 힐러리 클린턴 투옥시킬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부패행위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징계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힐러리 보면 그렇게 범죄 많이 저질렀는데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의회에 소환된 뒤에도 휴대폰 13개 망치로 때려 부셔서 증거인멸하고, 그거는 완전히 교도소행위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슨 그렇게 파워풀한 면책특권이 많은 건지 아무도 기소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미국이 나빠 보일까봐 힐러리 클린턴을 감옥에 넣지 않았다고 했고, 화합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ant to bring the country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쪽은 화합을 외치는데 그런데 반대쪽은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교도소에 지금 민주당 진영에선 법무부를 무기화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가면은 보복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트럼프를 지금도 교도소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트럼프가 교도소에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요. 자, 여론조사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카말라는 내리막하고 있습니다. 전대 때 탄력받지 못했고 CNN 인터뷰 폭망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미군 13명 그 사망한 13명 유가족, 그 골드스타 가족들 그 스캔들이
처음에 이걸 트럼프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죠. 다 이 논란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근데 역풍을 맞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미시간주 경합주 러스트벨트 경합주죠. 미시간주에서도 트럼프가 리드를 잡았습니다. 44.7 대 43.5. 그러니까 1포인트 이상 차로 앞서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거는 WDIV 디트로이트 뉴스 공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뉴욕 포스트에서도 보도했는데요. 최근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있죠. Fresh surveys from 7 battleground states show a scenario in which Donald Trump could win in November with a decisive 296 electoral votes. 7개 격전지 주에서 실시한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11월에 트럼프가 296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걸 보면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요 세 개의 러스트벨트 다 먹는다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트래팔거 여론조사가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건 언급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장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RFK 주니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자, RFK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보도인데요. RFK Jr. undemocratic DNC trying to keep me on ballots. They do not have confidence in their nominees.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나를 투표용지에 계속 넣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후보에 대한 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Fox News 이제 마르타 맥컬럼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는 투표 후보에서 이게 이름이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근데 미시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선거 후보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스포일러가 돼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주에서 그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나를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키려 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이제 와서는 나를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순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테네시주 내셔빌 크리스찬 학교에서 6명을 살해한 28세 트랜스젠더 총격범 기억하실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트랜스젠더라고 별로 보도를 안 했어요. 참고로. 트랜스젠더 그러면 보통 헷갈려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가 되고 싶어한 그런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테네시 스타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매니페스토가 왜 이렇게 공개가 안 되는 거냐. 분명히 크리스찬들을 향한 증오심이 있는 트랜스젠더일 것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 트랜스젠더 안 좋게 비춰질까 봐. 메인스트림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걱정을 했던 거예요. 트랜스젠더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까 봐 이걸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막은 거예요. 법무부도. 그러다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화요일 테네시 스타 편집장 마이클 패트릭 리히가 커베넌트 스쿨 살인범 아드리 엘리자베스 헤어 총격범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남긴 90페이지 분량 글을 공개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헤일이 직접 쓴 커베넌트 킬러의 2023년 일기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읽을 필요는 없죠, 솔직히. 뉴스 기사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요약 내용만. 당시 9세 어린이 3명 그리고 성인 스태프 3명 총 6명 살해했습니다. 자, 이게 그 트랜스젠더 일장인데요. 트랜스젠더 살인범 이렇게 써있죠. 왜 내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Why does my brain not work right? 반대편 첫 페이지에 이렇게
또 독특한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Why does my brain not work right? Because I was born wro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잘못 태어났다. 내가 잘못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 혼자 죽을 것이지 왜 사람을 죽여요? 어린이 3명하고 예? 성인 스태프 3명하고 자기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브라이트바트 보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써 있죠. 뭐 I'm a sad boy born with a puny vagina 이렇게 일기 중에 이렇게 썼는데 나는 펑퍼지만 뭐 질로 태어난 그런 슬픈 소년이다. 예,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또 희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9월 10일 ABC 대선 토론 때 음소거 계속 간다고 합니다. 예, 음소거는 바이든 쪽이 원래 처음에 원했는데 트럼프가 지난 1차 대선 토론 때 재미를 봤죠. 그래서 이번 카말라하고 토론에서도 트럼프가 역시 음소거 혜택을 받을 거라고 봐요. 예, 트럼프가 사실 끼어들기 좀 하는 편이죠. 그게 이제 적시적소에 할 때는 지난 2016년 대선 토론 때처럼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Because you be in jail 딱 그 말 한마디로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법 집행기관 잡고 있으면 너는 교도소에 진작 쳐넣었지 이렇게 딱 얘기해가지고 우레와 같은 함성을 터뜨리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노트 없고 예, 큰일 났습니다. 카말라 노트 없고 CNN 인터뷰 때는 노트를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밑에 찔끔찔끔 보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데이나 배시만 얼굴만 계속 그렇게 보지 않고 눈을 이렇게 자주 밑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노트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토론에서는 no note, no open mic. 오픈 마이크라는 거는 그냥 마이크를 아예 계속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지 않고. 근데 이번 토론에는 끕니다. 트럼프가 얘기할 때는 카말라 마이크 끄고 카말라가 얘기할 때는 트럼프 마이크 끄고 이게 왜 트럼프한테 제가 볼 때는 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봐야죠.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예. 뭐 카말라도 뭐 생각보다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실 올해 국정연설 생각보다는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 때 폭망했지만 자, 카말라 이 게이트웨이 펀드에서 나온 겁니다. 카말라의 미국 폭력적인 베네수엘라 폭도들이 댈러스 주차장에서 무력한 청년을 구타하고 총격이 발사되는 그런 영상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자, 이런 뉴스는 왜 한국 한인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부터 잔인하죠. 5명의 불법 이민자 갱단이 15세 어린이를 토막살인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참고로 정말 많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이게 왜냐하면 바이든 해리스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디자인한 겁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원한다고 봅니다. 바이든 카말라는 이런 미국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영상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한 경찰이 불법 체류자가 저지른 범죄를 신고하는 시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도 이 도시에서 2건의 살인 용의자를 체포한 적이 있다. 여긴 피난처 도시,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어처구니 없는 경찰이 그런 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살인을 저질렀는데 불체자라고 그리고 여기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라고 그냥 내보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Can you please collect the information? He said that he's already illegal. He already said that he went to. Okay, hold on. It's back to the first off. We're in Sanctuary City. Even if he is legal here, we cannot call ICE. Okay, but you still have to report that, right? No, we don't. Because it's a Sanctuary City. We do not report illegal undocumented. So you're gonna let a person who went to prison, he committed a crime in America, who's illegal right now, you're gonna let him go free right now to this elevator. That's exactly what I'm saying. Because we're in Sanctuary City. I've arrested a double homicide suspect in this city before and let him walk out the door. Because we're in Sanctuary City. We're not gonna call ICE to come pick him up and deport him. He came to pick up $320,000 from your, him, or mine, grandmother and grandfather, and he's walking away freely right now, right? That's what I'm.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I've arrested a double homicide suspect in this city before and let him walk out the door. 전에도 이 도시에서 2건 살인 용의자를 체포한 적이 있다.
근데 여긴 피난처 도시,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냈다. 참고로 뉴욕, 시카고, LA, 그러니까 미국 대도시들은 거의 다가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예요. 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카말라 해리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과도하게 샘플링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에서 보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공화당 분석가들은 많은 여론조사가 출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 참여한 공화당 유권자 수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공화당원을 표본으로 삼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법론이 해리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밑에 보면 다시 말해 비평가들은 여론조사가 해리스 후보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기금 모금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를 과도하게 표본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난주 해리스 캠페인은 7월에 5억 4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트럼프가 모금한 금액 4배가 넘는다. 일부러 민주당원을 샘플링에 많이 넣어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후원금을 더 모금하고 그걸 원한다는 거죠. 주류 언론 딥스 진영이. 자, 여러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러닝메이트죠. 니콜 샤나한. 니콜 샤나한이 아주 흥미로운 영상 올렸습니다. TDS, 제가 지지난 방송이죠.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 트럼프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처방 약이 나왔나 봐요. 글쎄 뭐 관련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니콜 샤나한 영상. Are you or your loved ones suffering from illnesses such as TDS, also known as Trump derangement syndrome? Do you dismiss or deny the current issues facing our country, such as historic inflation, illegal immigration, corporate corruption, World War III escalations, and the chronic disease epidemic? Are you willing to elect someone who was the least popular vice president in modern history, and who offers no policy or vision for America, simply because your brain keeps telling you anyone but Trump? If so, you might be struggling from TDS. Introducing Independence. Independence allows you the freedom to finally think independently once again. Instead of believing everything you hear from the mainstream media, Independence allows for constructive critical thinking. I used to hear people on the news say things like Donald Trump and the movement he has encouraged are a threat to democracy. And I instantly believed it. With Independence, I now realize the media is run by the Democrat elite, who are a corrupt oligarchy that censors free speech, silences political opponents, supports forever wars, and abandons democracy by anointing its candidates. Independence may not be for everyone. If you enjoy being lied to about your president's cognitive abilities, support Orwellian totalitarianism, or are excited about communist fiscal policy, Independence may not be right for you. Common side effects of Independence may include an awakening of rational thought, successfully identifying propaganda, freedom of choice, loss of hatred, anti-narcissistic behavior, and love of democracy. I used to blindly hate whoever my party was running against. I didn't care about facts or policy because I was hopelessly indoctrinated. With Independence, I'm much more interested in policies that uphold democracy, and I truly care about the health of our country and its citizens. Ask your doctor if Independence is right for you, and enjoy your freedoms once again. 사람이 이렇게 독립적이 되면은 트럼프 증후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중에 이 대목 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카말라 해리스가 부통령 때 부통령이 지금도 부통령이지만 2021년, 2022년 때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28%까지 내려가가지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교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희가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그냥 좀 시쳇말로 허접한 후보였다. 허접한 정치인이다. 이런 평판이 컸죠. 이거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자 후보라서가 아니라 이분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여성 정치인 중에 참고로 타우시 게하벌드가 제일 좋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렇게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고 저렇게 샘플링 장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차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장담까지 제가 웬만하면 대선 갖고 장담 안 하는데 올해는 좀 호언하고 싶어요. 트럼프가 경합주 전승을 거둘 거라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예, 9월 10일 토론 이후로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딥스테이트 상대로 복수에 저는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oo big to wreck. 너무나 격차가 커서 이걸 장난질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이겨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장난질을 해도 극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워낙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경합주 지금 전부 다 저는 리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트럼프 그 최측근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요. 펜실베니아는 완전히 트럼프 컨트리래요. 완전히 트럼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런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11월 선거. 네, 진실정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리고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